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2부로 미국의 3가지 화살 공격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고사시킬 것인지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3가지 방향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꾼이 이걸 좀 재미있게 3가지 화살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사망한 아베의 3가지 화살하고는 다른 종류예요. 첫 번째는 칩포 동맹, 두 번째는 최근 의회를 통과한 칩스법, 세 번째 역시 최근 미국 상무부에서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14나노 공정입니다. 칩포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4자연합 프렌드쇼링을 강화해서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만 공급망을 유지하는 겁니다. 한국은 8월 말까지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미 대만과 일본은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칩포 동맹에 참여하면 인텔, 삼성전자, TSMC, SK하이닉스와 일본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에 투자하지 못하고 한간에서는 중국이 수출을 중단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은 중국이 자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서 더 이상 증설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시안에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죠.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생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수저우의 테스트 패키징 공장 역시 중저가 제품밖에 처리를 못할 겁니다. 대만 역시 피해를 보는데요. TSMC와 UMC의 12인치 공장은 역시 증설을 못하게 될 겁니다. 미국은 테스트 패키징 공장이 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습니다. 12인치 파운드리를 운영하던 글로벌 파운드리는 이미 진즉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영향이 또 없고요. 두 번째는 칩스법 통과입니다. 5년간 2,800억 불을 미국에 투자하는 동맹국들에만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미국 반도체 공장에 직접 투입될 250억 불이 있고 향후 10년간 240억 불의 효과가 있는 25% 세액공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상 인텔, 삼성전자, TSMC, SK하이닉스 이 4개의 회사밖에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향후 10년간 중국 및 적성국의 반도체 투자가 금지됩니다. 다음은 미국 상무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14나노 규제입니다. 장비와 기술 수출을 기존 10나노에서 14나노까지 그 범위를 더 늘렸어요. 최근에 SMIC가 7나노 에이직을 공급했다고 하자 미국 상무부는 장비뿐만 아니라 반도체 설계 필수인 EDA 소프트웨어까지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요. Applied Material, Lam Research, KLA10코 뿐만 아니라 멘토그래픽, 시놉시스까지 중국 수출하지 말라고 미국 상무부가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미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니콘에게는 중국에게 ARF 이머전 스캐너 장비를 더 이상 수출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중국이 중저가 반도체 파운드리 규모를 늘리고 7나노까지 개발하려고 하자 미국 상무부가 더욱 강력한 반도체 규제를 펴고 있는 겁니다. 세미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4년 건설한 반도체 공장 수가 무려 31개예요. 세계 1위입니다. 그렇게 캐파를 늘리고 있는 대만도 1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EUV 장비 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DUV에 올인을 하고 DUV 장비를 사재기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이죠. ASML은 여전히 EUV 장비를 제때 공급하지 못할 정도로 EUV 스캐너 장비 수요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분기 중국 판매 비중은 10%로 1분기보다 무려 20%나 급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는 미국의 압박 때문입니다.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는 지난 5월에 이미 ASML CEO를 만나서 중국 정부에 DUV 노광 장비 판매를 금지하라고 요청을 했죠. 최근 중국 SMIC가 7나노를 양산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채굴업체인 마이너바 반도체의 에이직을 7나노로 파운드리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EUV 장비를 몰래 확보를 하고 TSMC 임직원을 몰래 이직시켜서 TSMC 7나노 공정 기술을 도용한 것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두 번째 가능성은 EUV를 안 쓰고 그냥 DUV로 어거지로 멀티 패터닝을 덕지덕지 해서 겨우 7나노를 맞춰놨을 가능성입니다. 이 두 번째의 경우에는 수율도 낮고 원가도 높고 발열도 엄청나게 클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게다가 14나노 장비 수출 금지는 로직 반도체 파운드리 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 개발까지도 막겠다는 겁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큰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중국 YMTC는 2018년 32단부터 출발을 해서 올해 192단 V낸드 양산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낸드 플래시는 D램보다 공정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중국이 전략적으로 먼저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14나노 이하에서 쓰이는 에칭 기술이라든가 증착, 특히 ALD 장비가 없으면 128단 이상의 V낸드는 양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나노 공정 기술 규제는 낸드 플래시도 개발을 못하게 만든 것이죠. 역시 크리티컬 레이어에서는 EUV를 쓰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미 EUV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D램은 아직 수준에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의 세 가지 화살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만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만드는 전자제품, 스마트폰, 통신제품, 로봇, 가전제품, 서버, 인공지능 모든 산업을 방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 산업을 전부 공격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유사시에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이 반도체 공급을 끊어버리면 중국의 산업 활동은 일시에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러한 세계의 화살이 계속 진행되면 중국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SoC가 첨단 반도체 공정을 쓰기 때문에 스마트폰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플렉십에 들어가는 SoC는 5나노나 7나노를 쓰고 있어요. 하이엔드급 포지션은 10나노나 14나노를 쓰고 있고 중저가는 18나노 이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정도 지난 2025년이 되면 플렉십은 3나노를 거쳐 2나노를 양산하게 될 겁니다. 1.3나노 공정 정도는 이제 개발하는 수준이 될 거고요. 그러나 현재 플렉십 공정인 5나노와 7나노는 2025년에는 하이엔드로 내려가고 현재 하이엔드인 10나노, 14나노는 2025년에 중저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28나노 공정은 정말 싸구려 칩이나 MCU로 내려가는 거죠. 이 말은 중국에게 무슨 의미냐면 2025년까지 현재 있는 장비만 가지고 중저가만 일부 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이후로 3년 더, 즉 6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때는 2025년에 연구 개발을 하던 1.3나노가 양산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옹스트롬 레벨까지 공정이 내려가게 될 겁니다. 2025년에 플렉십이었던 2나노, 3나노는 2028년에 하이엔드가 되고 2025년 하이엔드였던 5나노, 7나노는 2028년 중저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첨단 공정처럼 보이던 10나노, 14나노는 굉장히 싸구려 칩이나 심지어는 MCU에 쓰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중국에게 무슨 의미냐? 반도체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4년에서 6년 사이에 완전히 고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작년, 재작년 중국이 엄청나게 DUV에 투자하여 캐파를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2025년까지 일정 부분 파운드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2028년까지 쓰일 반도체들은 현재 중국이 전혀 가지 못한 EUV 장비가 필요하고 DUV 장비도 추가 캐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불가능하고 서서히 고사될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그냥 놔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올라온 것이죠. 중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반도체 기술력이 월등하게 앞섰던 일본도 간단하게 무력화됐습니다. 일본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이미 한국과 대만이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아마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2부에 거쳐 미국의 세 가지 화살 공격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고사시킬 것인지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칩포 동맹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데요. 그렇게 우려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